네, 네 번째 이야기. 책은 잘 읽는데 공부를 왜 못할죠? 이거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책은 잘 읽는데 왜 공부를 못할까?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엄마의 조급함이 담겨져 있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책을 읽어내지 못하는데 공부를 잘할 수는 없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얘는 책은 잘 읽어내고 있잖아. 그런데 왜 책은 잘 읽어내는데 공부를 못할까? 이것은 공부를 못할까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할까? 이렇게 변환을 시켜야 돼요.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책은 잘 읽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무조건 높다. 그런데 왜 안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지? 자기 주도적으로 안 하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또 유형별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노베령 아가는 이 독서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자, 보세요. 노베령 아가들이 책을 안 읽는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이때예요. 얘네들은 책을 읽었을 때 힐링을 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쉰다라고 생각하는데 10명 중에 1명의 아이들은 꼭 이래요. 그래서 이 10%의 아이들밖에 없어. 우리 아이가 노베령 아이다. 이거는 개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책을 읽는데 책을 무한정 읽어내고 있는 그 총량 값이 넓은데 왜 책은 잘 읽는데 왜 공부는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이거예요. 자, 우리 유비형 아가가 책을 읽는데 공부는 못하지? 이걸 의미하는 거고, 현대형 아가도 책을 읽는데 공부를 못한다는 이걸 물어보는 거고, 잡수형 아가도 책은 많이 읽는데 왜 공부를 못하지? 이걸 묻는 거거든요. 자, 이거 이유가 조금씩 다 달라서 그래요. 자, 보세요. 노베령 아가의 책을 읽는다. 책을 읽어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얘는 관찰, 탐구, 연구의 힘이 강력한 거예요. 즉, 자기 주도력 2단계가 강력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가는 다른 유형의 90%의 아이들은 있고 얘네들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 없냐면 목표의식이 없어요. 얘네들만 목표가 없어요. 얘네들이 목표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재, 천재 이런 유형의 아이로 인식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찰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게 그 범위가 넓어요. 이 아이들은 책을 보면서 보는 족족 대부분의 것들을 의심을 해요. 그리고 호기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값이 관심사가 넓어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관심사가 넓어지는 이 범위가 얼마나 넓어지냐에 따라서 공부 영역과 상관없는 그 영역까지도 관찰하고 탐구하고 연구해서 오는 현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성적과는 상관없이 관찰하는 힘, 탐구하는 힘, 연구하는 힘이 강력하지만 굳이 성적하고 연결을 맺어보지는 못하는 거야. 그 현상만 브레이크가 걸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든지 공부를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자신감은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접하고 우리 아이가 노베령 아이인데 공부 책 진짜 많이 읽는데 근데 성적은 안 좋아. 얘 좀만 기다려주면 목표만 조금만 더 좁혀주거나 확신에 가깝게끔 그렇게 좀 리드해주면 이 아가는 공부라고 하는 성적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조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빠르게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인지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잡스 아이들이에요. 잡스 현대 유비 아이들이에요. 자, 보세요. 저는 잡스 아가들이나 현대 아가들이나 유비 아가들이 책을 잘 읽어내는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잡스 아가들은요, 기본적으로 잡스 아가들은 필요하지 않으면 책을 안 읽어요. 그렇다면 이 아가가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성적은 안 좋은 것 뿐이잖아. 책을 많이 읽는다? 얘 필요성 뭔가 느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가도 이 필요성이 아까 우리 노베령 아가처럼
관찰, 탐구, 연구, 요 자기주로 2단계 가는 거 과정 있죠? 얘 탐구까지 온 거예요. 탐구까지 온 거예요. 자, 목표가 있어.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이거 필요하니까 탐구하는 거야. 찾아보는 거야. 찾아봤는데 우리 잡스형 아가들의 또 특징이 하나가 순간 집중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이 순간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표현하자면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만 집중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관심 없는 것들,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들은 집중 안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셨죠? 여기에 집중 중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적과 공부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다면 이 아가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잡스형 아가들을 보면 바로 이러한 상태가 보여지는 우리 잡스형 아가들을 보통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 은근 살짝 게으른 천재형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너 분명컨대 영재, 천재성 갖고 있는데 그것을 네가 쓰고 싶은 것만 쓰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거든요. 이하가 목표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강력하게 동기부여라고 하죠? 내 꿈이 뭐지? 내 진로가 뭐지? 내 직업이 뭐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강력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찰나만 온다면 성적에 대한 공부에 대한 이 순간 집중도 엄청나게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잡스형 아가들이 공부를 뎁다 잘하거나 공부를 뎁다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확실합니다. 자, 우리 현대형 아가들이라고 칩시다. 저는 우리 현대형 아가들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요. 네. 우리 현대형 아가들 진짜 책 안 읽어요. 우리 현대형 엄마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유형 영역은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 본인이 현대형 영역이 있다라는 거 느끼시는 분들 계시잖아. 1번 영역이든 2번 영역이든. 응? 1번 영역, 2번 영역에서 현대형 영역이 강력한 사람들은요. 책을 안 읽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한 달에 2권 읽기가 쉬운 줄 아세요? 응? 한 달에 3권 읽기가 쉬운 줄 아세요? 열흘에 한 권, 보름에 한 권 책 읽기 도전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우리 교단 밴드에서 우리 독서 모닝 독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꺼냈어도 여러분들 꿈쩍도 안 했잖아요. 응?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읽고 있고 어떠한 주제로 접하고 있고 어떠한 내용들로 이거를 궁금해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책을 안 읽는데 그런데 이 현대형 아가들이 만약에 책을 읽는다? 와, 얘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뒤늦게 철든 케이스예요. 그래서 못다한 부족했던 어휘력을 지금 흡수해내고 있다. 이제 그러니 당장 책은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이 어휘력을 각 교과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이거는 시간 조금 기다려 보신다면 여기서 말하는 조금이라는 것은 한 6개월 남짓, 1년 남짓 정도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다면 이 어휘력의 총량이 흡수되고 있는데 관계량에 의해 만들어진 어휘력, 경험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휘력, 인지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진 어휘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독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휘 총량도 흡수돼 가고 있잖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경험량이나 관계량이나 인지량이나 다 직접적인 체험이잖아. 근데 유일하게 간접적인 체험이었잖아. 맞죠? 이 직접적인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얼마만큼의 체험량, 총량, 각각의 체험 총량이 강했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얕지만 넓은 상식과도 같은 영역인 거예요. 그 상식을 지식으로 변환시키는 영역이 바로 이 독서 총량이다라고 저는 정의 내리는 거예요. 이 독서 총량이 맞춰졌을 때 이때 비로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과를 읽어낼 수가 있는 힘이 생겨요. 교과서를 읽어본 신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습이라는 거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솔직히 표현하자면.
시험 대비는 하셨을 거 아니야. 근데 시험 대비 때 여러분들은 뭘 했지? 잘 보세요. 공부를 잘한 녀석들과 잘 못했던 녀석들의 차이, 뭐 여러분들 경험을 빗대어 봐도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은 시험 대비 3, 4주, 4주라는 시간 동안 문제풀이의 강도를 높여서 오답에 대한 유형 패턴을 분석하고 그래서 오답 관리라는 것을 하는데 4주를 시간을 부여해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의 4주 전에 액티비티는 뭐였겠어? 예습과 복습, 복습과 예습이었겠지. 그렇다면 그 예습의 시작은 뭐였겠어? 교과 리딩이었겠죠. 교과 리딩을 몇 차례 했을까? 보통 우리가 서울대를 가는 애기들 한 7차례 정도의 교과 리딩을 시킵니다. 네. 이 7번을 왜 교과서 리딩을 시킬까요? 이유는 간단한데.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어휘들을 분석하고 내 언어, 내 어휘로 변환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개념학습인데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A레벨, B레벨, C레벨, D레벨, 블랙레벨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극강화시키는 건데 그때 오답률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그 단계에서 보여지는데 그때 그 아이의 수준이 나는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 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틀린 오답 관리가 강력하게 분석되고 내 걸로 흡수돼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때 이 시간을 엄청나게 갖는 건데 그래야 한 단계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공부를 그닥 최상위권에 있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 4주라는 시간 동안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고 오답을 풀고 이 행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평상시에 공부 안 했다가 4주 동안 공부해놓고서 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다라고 뭐 아쉬워한다? 난 그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습니다. 우리 유비형 아가들이 책은 많이 읽어. 그런데 학습량이 공부 성적하고는 그닥 연결이 잘 안 돼. 그건 왜 그럴까? 우리 유비한 아가들도 인지되는 양, 이거는 얘네들은 심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심적인 안정감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못 가지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멘탈 붕괴라는 것이 보여지는 현상이 보여져요. 얘네들은 멘탈이 언제 털리냐? 친구들한테 배신 느꼈을 때. 이럴 때 멘탈 털리는 거야. 얘네들은 우리 잡사아가들은 어처구니 없는 거에 욕먹었을 때. 얼뜨당토하는 거에 오해받았을 때. 이럴 때 멘탈 털려요. 이런 애들은. 얘네들은 노벨형 애들이 멘탈 털리는 경우 난 얘네들이 멘탈 털리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얘네들이 멘탈이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잡새들이 제일 강하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노벨형 아가들이 멘탈 영역은 가장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이 아가들이 책은 읽는데 공부를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읽는 총량이 아직 현대형 아가들하고 비슷한 거야. 아직 총량이 부족한 거야. 혹은 편중되어 있는 거야. 편중돼 있어서 생긴 현상이에요. 자, 편중이라는 것 때문에 한 번만 더 얘기해 좀 할게요. 자, 책을 읽는데 편중하고 있어.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휘는 문학 어휘와 비문학 어휘로 나눠져요. 이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학, 고전, 현대, 창작, 시, 소설, 또 뭐가 있어? 수필, 에세이, 그죠? 이런 거야. 비문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수학, 과학, 역사 뭐 이렇게 9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자, 보세요. 문학 어휘가 있고 비문학 어휘가 있네.
그런데 우리 유비형 아가들은 문학 어휘를 좋아할까요? 비문학 어휘를 좋아할까요? 80% 이상은요, 문학 어휘를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잡스나 현대 위쪽 밸런스 갖고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문학 어휘가 아니라 비문학 어휘를 강력하게 좋아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잡스 애기들이나 현대형 아가들, 이런 아가들은 비문학을 조금 편애하고, 특히나 유비형, 유형의 아가들은 문학 어휘를 좋아할 거고, 노벨형 아이들은 상관없이 다 흡수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유비형 아가들이 선호한다는 이 문학 장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잘 보세요. 이거 저자의 의도가 있나요? 자, 저자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번 변환시켜 봅시다. 저자. 얘네들도 저자가 다 있겠죠? 자, 문학 장르의 저자는 의도된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비문학 장르를 쓴 저자는 의도된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즉, 저자의 의도가 뜻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예, 있죠. 비문학 어휘들은 대부분 저자의 의도가 없죠. 맞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언어들이야.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언어와 어휘들이 많죠. 맞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하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것이 바로 숨은 의도인 거예요. 숨은 의도. 숨은 의도를 해석해야겠네. 맞죠? 그래서 사고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사고력만 필요로 하는 건가? 아니죠.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스토리에 전개가 있네. 그 전개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스토리를 내가 먼저 앞서가서 상상하고 유추하는 힘도 발휘가 되겠네. 맞죠? 이게 창의력이에요. 그래서 저기 누구야? 괴테? 괴테의 엄마는요. 괴테의 독서법을 보면 괴테의 엄마가요. 이렇게 책을 읽혔대요. 어렸을 때 괴테한테. 앞단 그 책 한 권에서 한 70% 정도? 이 정도만 책 읽게 하고 30% 뒷부분은 읽히지 않게끔 했대. 그래서 나머지 뒷부분은 괴테 아들한테 너라면 이 뒷부분을 어떻게 전개시킬 것 같니?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상상하고 창의하는 그 힘이 강력했다는 거야.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 자, 그렇다면 이 아가, 유비 아가가 책 많이 읽는 유비 아가의 사고력과 창의력 밸런스는 잡혔어 안 잡혔어?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못한대. 자, 핵심은 이거예요. 비문학 장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수학, 과학, 역사 여러분들 중에서 이 9가지 장르 영역에서 관심 있는 분야와 관심 없는 분야가 몇 가지인지를 구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관심 없다라고 표현한다면 이 영역은 팩트 언어잖아요. 자, 여기는 상상 언어, 우리 저기는 그 상상 언어잖아. 문학 장르는 상상 언어예요. 상상 언어. 왜? 저자의 의도가 파악을 해야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상상해야 돼. 그런데 비문학 언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러면 이건 팩트 언어야. 즉 상식 언어인 거야. 상식 언어. 그래서 현대형 아이들이나 잡스형 아이들이 비문학 장르의 책들을 조금 읽잖아요. 응?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 잡스형 아이와 현대형 아이가 책을 읽는 것은 너무나 환영할 부분이라고. 그런데 성적이 안 좋다? 비문학 장르에 편중되어 있었던 거고 유비형 아이들은 문학 장르에 편중되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잡스형 아이와 현대형 아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수학, 과학, 역사 중에 이 모든 영역을 다 섭렵한 것이 아니라 한 4가지의 남짓, 한 4가지 남짓 정도만 섭렵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여러 다방면으로 관심이 많은 아이, 어휘력이 풍성한 아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은 공부는 못하지만 자신감은 넘쳐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 유비한 아이들은 사고력과 창의력이 나는 좋아. 그런데 이 상식 언어 영역의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사고력과 창의력은 좋으나
교과 연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수학, 과학, 역사 모두 다 교과 연계잖아요. 맞죠? 교과 연계랑 어색한 거야. 비문학 어휘를 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과 언어를 접하는 익숙함, 능숙함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추후에는 문학 장르와 비문학 장르의 밸런스를 확장시키는 것이 이것이 독해력을 극강으로 올리는 결정적 비법입니다. 비법이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책은 읽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조금 못해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유형도 10대 시절까지 적어도 작으면 4번, 많으면 한 7, 8번까지 달란트의 변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은 무조건 다르게 돼 있어요. 재작년의 모습과 작년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체예요. 변하는 게 맞아요. 변할 때마다 꿈틀꿈틀 거릴 때마다 그에 합당한 대비책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일전에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칭 영역은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영역, 유형이라고 나눴지만 각각의 144가지가 있다니까요. 이 144가지의 유형의 변화를 어떻게 대비하지? 이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드려봤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흡수력만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엄마들도 144가지 중에 유형의 한 엄마라는 거예요. 자, 엄마는 고정되어 있어. 엄마의 이 달란트 값은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어. 그런데 얘네들은 변화하잖아. 맞죠? 그런데 144가지의 중에 한 아이가 작년에 우리 아이가 올해 또 144가지 중에 또 하나의 유형 아이로 변화를 주고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엄마는 고정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아이는 작년에 올해 각각 몇 가지의 변수가 있냐면 2736가지의 변수 중에 하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144 곱하기 144를 곱해보면 20736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람들을 보여지는 패턴이에요. 제가 찾아낸 것은 제가 우리 프로코칭들께도 말씀드린다면 어느덧 한 20여 년간 이 코칭 영역을 연구했지만 이제서야 한 50% 찾아낸 것 같아요. 나머지 50%는 계속 찾아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찾아낸 게 2736가지 중에 하나의 유형의 오늘 우리 아이가 보여주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가 핵심 아닌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가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 유추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적정한 미션, 적정한 코칭, 적정한 공감, 교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저가 아니더라도 필히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 최소한 15강좌 정도만이라도 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엄마들도 힘들잖아요. 엄마들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 정말 힘든 그 시간들을 엄마들부터 먼저 힐링됐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짜증내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무조건 전이 돼요. 그냥 밝은 모습의 엄마였으면 좋겠어. 릴렉스한 상태의 우리 엄마들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엄마들이 먼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 이해가 되면 같이 살고 싶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라면 그거 지긋지긋한 거잖아요. 지옥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적어도 상대방을 내 남편이라는 인간을 적어도 이해하려고 그러려니 하는 것도 이해지만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 애씀을 가졌을 때서부터는 받아들이는 강도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들, 우리 어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해의 범위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부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올바랐으면 좋겠어요.
그 상태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신동아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라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인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고민을 했을 때 그 고민을 제일 먼저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특히나 우리 식센스 프로코치님들, 우리 프로코치님들 얼마나 정말 저한테 혹독하게 공부 배우고 계신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현장에서 우리 아가들 접하는 그 선생님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저의 나름의 사명감과도 같은 건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센스 코칭, 프로코칭 교육을 받는 분들이 참 저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예. 몇 시간 공부해서 이해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저랑 적어도 200시간, 30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영역입니다. 이 영상을 접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엄마이자 선생님이자 교사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식센스 프로코치 교육과정 진짜 독한 마음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 안내되어 있으니까 잠깐 홍보 좀 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